이계성 두 공동대표께서 이 당을 맡으셨는데 더구나 이 당이 지향하는 게 강력한 반공 자유민주주의니까 틀림없이 올해는 종북 세력의 집권을 제시하고 아마 10년 안으로 이 당이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북 척결, 부패 척결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 부패 문제는 안보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권력층이,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그리고 보수가 부패하면은 좌익이 선동을 해가지고 체제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 척결은 종북 척결로 가는 중간 단계인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종북 척결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깨끗한지 모르지만 주변이 부패했기 때문에 종북을 척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깨끗한 만큼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한 만큼 용감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깨끗한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우파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칼자루를 제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간파한 대한국당이 종북킬러 그리고 부패킬러라는 이 구호를 내건 것은 바로 이 당이 집권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기자들이 들어왔지만은 메이저 언론 7대 회사에서 안 왔다고 이렇게 많은 불평을 하고 계십니다. 7대 언론이라면 이렇습니다. 연합뉴스, 각 회원사의 뉴스를 공급하는 특히 이 지방과 해외에 뉴스를 공급하는 연합뉴스, KBS,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요게 7개 신문입니다. 요 7개 신문이 뭘 보도하지 않느냐 요사이 13억 돈상자 사건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요게 13억 돈상자 사진을 찍은 겁니다. 바로 운반한 사람이 핸드폰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는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구글에서 13억 돈상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기사가 몇 건이 뜨느냐 하면은 370만 건의 기사가 떠오릅니다. 다만 이 7개 언론사를 시청하거나 구독하는 독자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료 내고 구독료 내면서 정작 중요한 기사는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7대 신문은 무엇보다도 소비자는 누구냐? 시청자죠. 그리고 구독자죠. 구독자를 우롱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공정 거래입니다. 담합이에요. 이게 7대 언론사가 어떻게 서로 의논을 해서 그랬는지 알아서 그랬는지 아마 알아서 기는 가능성이 많아요. 알아서 긴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는 민주화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권력자의 비리에 대해서 가끔 언론 통제가 있어가지고 기사를 안 쓰는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기자들이 데모를 하고 해가지고 아무리 압력을 내려도 일단은 썼어요. 일단 기사. 일면 머리 기사감이지만은 줄여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러나 기자들이 싸워서 최소한 일단 기사는 썼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자유 언론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13억 돈상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중앙수사부 1과에 배당을 하고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구나 국민행동본부가 그 사실을 각 언론사에 친절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도 쓰지 않아요. 한 줄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7대 언론사의 범죄입니다. 우리 언론사에 일찍이 없었던 일제시대에도 없었던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겁이 많기 때문인데 노무현 세력이 등장하니까 그 노무현 세력에 불리한 기사는 안 쓰겠다. 그러면 이 언론사는 최소한의 또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공평성입니다. 내가 친노 세력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쓸 용기가 없으면은 구한나라당의 문제에 대해서 안 써야 돼요. 그것이 최소한의 양심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친노 세력의 13억 돈상자 사건을 안 쓰면서 한나라당의 300만 원 돈봉투 사건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기자의 양심을 다 버리고 인간의 자존심을 다 버린 아주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우는데 70%의 노력을 어디에 기울여야 되느냐? 바로 이 7대 언론을 제대로 깨우고 제대로 견제하고 제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비판 역할에 여러분들의 노력의 7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앞장을 대한민국당이 써주시면 아마 가장 좋은 선거운동이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문득 생각했습니다. 7대 언론사에 매일 거기 가서 출근할 때 보통 10시에 문을 여니까 9시부터 10시 사이에 1시간 동안이라도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7명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릴레이로 여기 대한민국당도 아마 당원을 많이 모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된 자격은 뭐냐? 1인 시위에 참여한 사람한테만 당원 자격증을 준다. 그렇게 해서 이 13억 돈봉투 사건이 보도될 때까지 그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것을 해내면은 이 대한민국당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봉태홍 대표가 아까 근사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선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게 뭐냐? 우리 법철 스님 말씀대로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 반역자가 판치는 사회를 바꿔야 된다. 도둑놈이 권력을 잡는 시대를 끝내야 된다.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뭐냐? 거짓말이 판치는 사회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뭘로 망하느냐? 망한다면은 거짓말로 망할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너무 무거워요. 거짓말이 너무 쌓여서 이 거짓말에 눌려가지고 아마 나라가 망하든지 적화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깨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언론인 것입니다. 기자는 전문 직업인데 무슨 전문 직업이냐? 거짓말과 소문과 사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전문 직업인데 이 언론이 지금 거짓말을 확산시키고 진실을 덮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 범죄 저지르는데 앞장서는 데가 어디냐? 7대 언론.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규탄해야 될 데가 어디냐? 조선동아중앙일보입니다. 조선동아중앙일보를 가장 우리가 규탄해야 됩니다. 왜냐? 보수 언론이 배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 종편 A 채널이라는 데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걸 딱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언론이 묵살하고 있다. 반성하라. 종편 A 채널부터 특종을 하라라고 이것을 보여줄 정도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혁명의 시대에는 혁명을 해야 된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또 명언을 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좌익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좌익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민주통합당이라는 정당은 지금 당대표는 한명숙 부부는 통역당은 북한노동당의 남한지하당에 소속돼가지고 부부 공이 감옥을 살고 나와서 아직도 전향했다든지 반성했다든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사무총장을 누굴 임명했느냐? 주사파 1세대 김일성 숭배자 1세대 임종석이라는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는데 이 당이 부르는 노래가 가관이에요. 당가, 애국가죠. 애국가. 그 당가를 만든 작사, 작곡자가 다 김일성 숭배자입니다.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감옥 살다 나온 사람, 이 작사, 작곡한 당가를 부르고 있다면 이 당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까? 이게 민주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역적당, 빨갱이 등등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당이 한미 FTA를 발효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권력만 잡으면 파기하겠다. 이 이유는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파괴해가지고
한미 관계를 이간질시킴으로써 한미 동맹을 사실상 해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는 핵 우산을 찢어버리고 핵무장한 북한 정권 앞에 대한민국이 겁탈하기 좋도록 발가벗겨서 내놓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목표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의가 되죠? 이념입니다. 이념. 이념은 뭐냐? 여기에 대응해야 될 구호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로고를 파란색을 지워버리고 빨간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간 로고를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 새누리는 새세상입니다. 이것을 요약을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빨간 새 세상을 만들지 않은 정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빨간 새 세상을 만들다는 말을 세 단어로 줄이면 뭡니까? 세 단어로. 빨간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도는 적화당 아닙니까? 적화당. 여러분, 이게 장명은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고 망합니다. 장명대로 사람 인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한나라당이 이런 엉터리 장명을 해가지고 이런 정당 명칭 가지고 집요하게 달려드는 민주당과 진보당의 합당 세력, 즉 종북 내지 좌파 세력과 싸워서 이기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바로 거기